인맥 관리에 열심히기로 유명한 A 코치가 있었다. 보통 게임 시작 전 코치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데이터를 확인하며 게임 계획을 세우곤 한다. A 코치는 이 시간에 제일 바빴다. 연습이 끝난 후 게임 전까지 A 코치가 하는 일은 선수들에게 사인볼 받기, 코치들에게 배분된 티켓을 모아 지인들에게 전달하는 일이었다. 물론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랬던 건 사실이다. 내게도 선수들의 사인볼이나 티켓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부탁하는 사람들은 사인볼을 구하고 티켓을 마련하는 게 엄청 쉬운 일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선수의 불편한 내색도 견뎌야 한다. 먼저 공을 구매해서 선수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받으러 다녀야 하는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게임 전에 좀 쉬고 싶은데 코치가 부탁하니 안 해줄 수도 없고 겉으로 내색하진 않았지만 그들도 속으로는 꽤나 불편하지 않았을까 싶다. 티켓도 마찬가지다. 보통 코치들에게 배분되는 티켓이 2장이다. 만약 6명의 손님이 온다면 2명의 다른 코치들에게 부탁을 해야 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선수들에게 일일이 확인해서 남는 티켓을 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수고를 A 코치는 거의 매일 하는 것이었다. 부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하나쯤이야 하겠지만 사실 부탁받는 A 코치 입장에서는 한두 명이 아니다. 그 한두 명이 아닌 사람들을 그는 일일이 다 챙겨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A 코치의 내부 평판이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그에게 조언한 선배들도 있었지만 A 코치의 행동은 바뀌지 않았다. A 코치에게는 자신에게 부탁해오는 사람들의 청을 다 들어주는 게 인맥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었으리라 짐작해본다. 무조건적인 도움은 바라지도 주지도 말라. 사실 나는 사인볼이나 티켓을 부탁받으면서 인간관계를 많이 정리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티켓 구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해도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특히 포스트 시즌이 되면 생전 연락 없던 사람들까지 티켓 부탁을 해오기 일쑤였다. 이런 일을 몇 해 겪다 보니 그때마다 받는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조금씩 정리했다.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도 많이 줄었다.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나 역시 사회생활에 인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선후배 경조사를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때 되면 연락해 안부도 챙겼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생활하는 게 너무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변 인맥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조건적인 도움이 아닐 때가 많았다. 결국 상대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인볼이나 티켓을 부탁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1년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내가 먼저 연락할 일은 더더욱 없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굳이 그런 인연을 더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하나둘 조금씩 인간관계가 정리되기 시작했다. 언젠가 JYP 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이자 가수 박진영이 제자 2명과 대화를 나누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 인생 선배로서 그들에게 조언하는 영상이었다. 사람을 사귀는데 시간을 많이 쓰지 마라.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 만나느라 시간, 돈 쓰면서 건강 나빠지지 마라. 인맥을 쌓아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도와준다. 인맥을 관리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말고 그 시간에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데 노력해라. 자신이 무엇을 잘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쓸 수밖에 없다. 100% 공감한다. 별로 가깝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신경 쓰느라 돈, 시간, 에너지를 쓸 필요 없다. 지금이라도 가족,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고 남는 시간에 자기 개발에 힘쓰는 것이 어떨까? 남과 다름을 강점으로 만들라. 야구계에서 그동안 내가 먹고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야구선수 출신이 아니란 거다. 왜냐하면 나는 특별한 노력 없이도 야구선수 출신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수 출신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오던 것이 나에게는 의문이었고 그에서 비롯된 내 나름의 설명들이
선수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관성의 법칙은 뉴턴의 운동 법칙 중 하나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한다. 관성의 법칙의 다른 표현으로 경로 의존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쉽게 설명하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때 경부 고속도로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더욱 넓어지고 빠른 고속도로가 생겨도 계속 경부 고속도로만 이용한다는 것이다.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성과 경로 의존성 때문에 경로를 바꾸기 힘들어하는 것이다. 20여 년 전 나의 대학 시절처럼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이니까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이다. 원정 후 비효율적인데도 꼭 단체 이동하는 지방 프로팀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야구 선수들과 오랜 시간 함께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 중 하나가 이들이 갖고 있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켜도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이라 변화하는 것에 많은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물론 이해한다. 하지만 그 변화에 두려움이 없는 선수들이 야구를 잘하는 것은 내 경험상 분명한 것 같다. 선수뿐 아니라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아닌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새로운 방법들을 선수들에게 적용시키면 더 좋은 지도자가 되리라 확신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내가 아니면 그만이다. 나에 대한 평가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호불호가 갈린다는 말이다. 물론 이 표현도 많이 순화시킨 표현이다. 이런 말을 듣는 이유는 대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데서 기인하지만 표현이나 말투가 강한 탓도 크다. 예전에는 욕먹는 게 싫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리만 듣고 싶었던 적도 있다. 타인이 나를 비난하거나 뒷담화하는 걸 견디는 게 힘들었던 적도 있다.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생활할 때 스트레스가 훨씬 많았다. 공황장애도 그 시절에 생긴 듯하다. 당신이 과민 반응하는 이유. 그런 마음을 내려놓게 된 것은 내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후부터다. 사람들이 나의 의견을 듣지 않고 무시할 수도 있으며 뒤에서 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의 소신이나 신념을 바꾸고 싶진 않았다. 비판은 귀담아 듣되 얼토당토하는 얘기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예컨대 앉아있는 자세가 보기 싫다든지 주머니에 손 넣는 모습이 싫다든지 하는 지적은 무시했다. 정말 실제로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내가 지적받은 행동이 타인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동작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기 시작하면 일적인 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연예인을 보면 극성인 사생팬도 있는 반면 안티팬도 있다. 인기 연예인일수록 안티팬이 많은 법이다. 남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에서 머뭇거림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말이다. 몇 년 전 영화 오피스가 개봉했을 때의 일이다. 이 영화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사건을 그린 스릴러물이다. 주인공인 고화정 배우는 본인의 배역 탐구를 위해 직장인 친구를 만났다고 한다. 그리고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늦은 밤까지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 회사원들을 관찰했는데 그때 회사원들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이유는 회사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없어서였다. 어떻게 저렇게 아무 감정 없이 걸어다니는지 대부분이 영혼이 나가 있는 모습이어서 정말 놀랐다는 것이다. 이 인터뷰가 나오자 SNS 등지에서 몇몇 사람들이 격렬한 반응을 토해냈다고 한다. 직장인을 비하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실제 고화성 배우가 어떤 마음으로 회사원들을 바라봤고 어떤 의도로 저 인터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난 고화성 배우가 나름 회사원의 고충을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고 느낀 바 있다. 하지만 SNS상에 기분이 나쁘다며 격렬한 반응을 토해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추측컨대 고화성 배우의 인터뷰가 기분 나쁜 사람들은 실제로 본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고등학생 시절 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바보야 라고 자주 말씀하셨다. 그래서 선생님께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 있다. 선생님은 왜 그렇게 바보야 라고 학생들을 놀리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똑똑한 학생에게 바보야 라고 한다고 그 학생들은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진짜 바보에게 바보야라고 하면 엄청 화를 낸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타인에 의해 감정이 상하고 격하게 반응할 때는 대개 내 속내가 들켰을 때가 아닌가. 상대방의 조언에 과민 반응한 적이 없는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지풍 저자의 뛰지 마라 지친다 라는 책이었어요. 참 많은 이야기들이 공감이 가기도 하고, 특히 연락도 한번 없던 사람이 뭔가 부탁할 때, 근데 그 부탁이 이렇게 서로 좋은 뭐 비즈니스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고, 야 좀 공짜로 줘라, 보내줘라, 진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 뭐 갑을 이런 것도 웃기지만 뭔가 부탁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부탁하는 사람들 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성격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염치가 없잖아요. 마크 큐번이라는 억만장자, 그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이기도 한데 그 사람의 책을 읽었는데, 구단주임에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에 앉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한다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뛰지 마라 지친다 책에 나온 그 이지풍 저자에게 부탁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딱히 특별석 티켓을 공짜로 달라고 한 건 아니라서 좌석의 차이라기보다는 딱 들어도 마음가짐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나요? 솔직히 그 부탁할 때 이 저자가 이렇게 책에 그 부탁할 때의 기분이 어떤지 나열해 놓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면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뭔가 공짜로 뭔가를 부탁할 때 이 사람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을 것이다. 그게 돈이든 감정이든 있을 게 뻔히 보이는데도 굳이 연락도 한번 없다가 뭔가 공짜로 달라고 한다는 게 참 별로인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부분은 약간 의견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그 선생님 이야기, 바보야라고 자주 하시는 선생님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 저자가 왜 놀리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똑똑한 학생들은 그런 말에 기분 안 나빠한다. 이거 완전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온갖 기분 나쁜 말 다 던진 다음에 야 너가 아니면 아닌 거지 왜 기분 나빠해? 바보 맞나 보네. 이런 식으로 받아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이 저자분은 학생 때였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이렇게 손절할 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인이고 그냥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안 만날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바보라고 하면 분명 기분 나빠할 거거든요. 왜 제가 이런 사람이랑 같이 놀고 싶지 않냐면, 정말로 내가 바보가 아니라서 기분이 나쁘지 않다고 해도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니까 누군가 기분 나쁘다고까지 했는데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사람, 그리고 저게 말버릇이잖아요. 자주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말투가 은근히 닮거든요. 내가 어디 가서 이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나도 누군가한테 에이 바보야 이러고 있다니까요. 진짜 계속 그런 사람이랑 같이 놀면. 그리고 내 평판도 또 나빠지고, 안 만나도 되는 사이면 굳이 자주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저자도 박진혁 씨가 한 말 되게 공감하잖아요. 사람 사귀는데 시간을 많이 쓰지 마라.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 만나느라 시간 돈 쓰면서 건강 나빠지지 마라. 무조건 사람을 도와주지 말고 이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나중에 상처받지 않으려면 사람을 보는 눈도 키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먼저 다가오고 말 건다고 다 인맥이 아닌데, 먼저 다가왔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막 뭔가를 부탁하면 이 사람들 먼저 나한테 다가와줬는데 내가 해줘야지. 좀 이렇게 정말 맥락도 없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새로 만난 사람을,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부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절을 못해서 내가 내 할 일 할 시간 다 뺏기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가스라이팅 당했다, 착취당했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제일 비참한 건 누굴 원망도 못 하잖아요. 왜냐면 이런 얘기 남들한테 하는 것도 되게 어색하고, 결국엔 사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거잖아요. 정말 이런 걸 정신 차리고 잘 해야 되는 게 내가 나한테 미안한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들,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을 도와줄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굳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에너지를 안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맥 관리할 시간에 내 할 일이나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